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주말에 뉴스 보시고 또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오늘 하락 예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너무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은 좀 대비를 해야겠다 싶으셨을 텐데 문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만만치 않은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시장 꽁무니만 따라가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들어서 유난히도 뭐 2분기, 3분기 내내 월요일에 기분 좋았던 흐름이 전개된 날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꼭 뭐 블랙 먼데이 얘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오늘장에서도 주말에 어김없이 그런 이슈 터지면서 타격을 받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만한 이 호재성 이슈보다는 우리를 흔들 변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게 될 건데요. 네. 기업 실적이나 뭐 MSCI 수급 이슈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우려스러운 게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이슈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은 하겠지만요. 이슈보다 조금 더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머리 맞대고 고민할게요. 저희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탐난 주식 2PM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오늘도 키워드 확인해보면서 시장 상황과 분위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금통위 얘기도 잠깐 나와 있고 관세 난타전 이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언제까지 얘기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박민영 앵커는 어떤 키워드 눈에 띄어요? 짙은 관망. 예. 일단 뭐 관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시장이 살아날 텐데 예. 사실 적극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힘든 시장이라 저 단어가 또 뼈를 때리네요. 이 짙은이란 거에서 매도 향기가 슬슬 좀 나잖아요. 관망은 관망인데 아무래도 워낙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네. 거의 매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25일부터 27일까지는 G7 정상회의, 이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줄 순 있어도 어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금 G7 7개 나라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안팎으로 좀 시끌시끌하고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뭐 뉴스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28일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게 발효되지 않습니까? 이날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29일에는 그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대량으로는 안 나오고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물론 나옵니다만은 네. 호재는 아니니까 악재성으로 계속 좀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하는 금통이 30일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느니 또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힌트라도 얻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매일같이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관망세 혹은 좀 매도세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벤트가 있으면 방송할 때 체크할 확실한 뭔가가 있어서 좋을 좋긴 때도 하죠. 있잖아요. 저도 오프닝 짤 때 그런 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매일같이 나쁜 쪽의 이벤트가 전달이 되니까 최근에는 차라리 우리가 멘탈 게 없어도 좋으니까 좀 시장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호재성 재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웃으면서 오프닝하고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팩트 체크하면 될 텐데 지금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9월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공포의 외인 구단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외국인 수급 봐주실 건가요? 뭐 당연하죠.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8월 들어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한 2조 5천억 원 팔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순매도세가 뭐 요즘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 뭐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주기는 역부족입니다. 매도 상황도 그렇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그나마 좀 기대감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IT 팔 때는 자동차 사고 혹은 IT 팔 때는 뭐 네이버 정도 사고 전혀 다른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 팔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매도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현대차도 0.4%, 네이버도 2% 이상 약세 구간 진입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결국 지수를 짓누르고 있고 이제 9월 앞두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9월 전망 내놓잖아요. 뭐 1900선 깨질 수도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을 때 1870선 뭐 계속 좀 하단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1600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우. 1600? 네, 그분은 꼭 틀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아마 생각이 드네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빼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체 포함해서 그만큼 자체가 지수 1600.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권홍석 대리한테 1800 들었을 때도 되게 충격이 컸는데. 충격이었는데 네. 1600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저희 한번 시장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권홍석 대리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요. 한번 시장 전망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키워드 몇 개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호재가 묻힌다예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 호재거리 하나 있으면 튈 때도 있는데 오히려 묻힌다는 거예요? 대형주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호재성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 하락의 압박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도나 LG화학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뭐 이슈나 보고서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들썩여주기가 마련인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함께 내려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만도 지금 1%대 하락,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이 에이다스 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채택하는 차량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 드디어 만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빛을 보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 매출이 조금 줄긴 했으나 중국 외 지역에서 모두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만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1%대 하락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LG화학의 테슬라 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 전기차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장은 1% 정도 하락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지수 영향 받아서 이 두 종목 모두 내려가곤 있습니다만 이 이슈를 좀 잘 지켜보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맥상통하는 그 개념에서 네. 질문이 있는 게 이 우려를 기대로 바꾸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를 기대로 바꾸는 게 쉬울까 싶기도 하고 뭐 특정 종목이 있는 거예요? 특정 종목의 특정 제품의 우려가 기대로 갑자기 바뀌어서 갑자기는 아니에요. 네. 한 수년의 시간에 걸친 건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생각나시죠? 이거 백소 말해도 나? 사태. 예, 뇌출혈 엔도텍이라고 한때 막 사람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2015년이에요, 벌써.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백소 사태, 뭐 가짜 백소 얘기가 퍼졌을 때 한 그랬죠. 9만 원대에서 8천 원대까지 폭락을 했었던 예. 기억이 나는데 이 백소궁이 중국의 홈쇼핑 업체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편성이 돼 있고 또 9월 초에 편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 홈쇼핑 업체가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인구가 5,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네, 예. 그 유일한 그 지역의 홈쇼핑 채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만약에 잘 판매가 된다면 내추럴 엔도텍이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일각의 기대가 나오는 거죠. 6거래 연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였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5천 원권 넘어갔다가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해서 하락으로 고개를 돌리긴 했습니다. 뭐 일단 이벤트성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만 단기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궁금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추럴 엔도텍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장과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고 뭐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1900선 깨질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하고 그 하단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권 대리님 같은 경우에 이제 1800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고 저희가 앞에서 박민호 앵커가 잠깐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1600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틀려라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흐름들 좀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거기에서 이제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현행 스탠스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 전체에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이 미국만의 경기 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역시 미국마저도 경기 침체 리세션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에 신망감에 따른 이머징 마켓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제 경기 지표도 둔화가 되고 있죠. 현재 1분기 GDP 성장률이 한 1.7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하반기마저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자 유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2% 이상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40% 급락을 했다고 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00선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와 그리고 기업 제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PBR이 낮은 수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항선은 아마 1800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대로 주식 가격 같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마다 보수적으로 현금화 내지는 비중 축소를 통해서 향후에 1800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 시기를 잡으셔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일단 현금 비중을 확보해 나가자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 이벤트 MSCI 이머징 지수 조정에 따른 타격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중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하루치를 빼고는 거의 13거래 이상 매도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증시도 약간 좀 조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7일부터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MSCI 한국 편입 지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0.4% 내외입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충분히 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급이 받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얘기 여쭤볼게요. 내추럴 엔도텍이요. 뭐 며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떨어졌는데 사볼까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가져도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투자 성향이 있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 4~5년도까지 영업 손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백화소나 궁에 대해서 홈쇼핑에 대한 매출이 확보가 되고 그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대폭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4~5년도를 연속 영업 손실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손실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